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민족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에 대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17세기경이 되면은 이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가 이 무굴 제국인데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굴 제국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지나가고 한 18세기경부터는 이제 서양 열강들,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이 서양인들이 슬슬 무굴 제국 내로 들어와서 자기들 멋대로 회사도 만들고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침탈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가 어떻게 침략당했는지 한번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18세기경 정도가 되면은 이 무굴 제국에서의 여러 가지의 내부 분열도 있었습니다. 왕위의 계승권을 두고 이렇게 혼란도 왔었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 속에서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서양 열강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조금씩 침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간섭으로부터 나중에는 정치적인 간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에 침략했던 이 서양 열강들은 영국이 또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덜란드는 나중에 인도에서 힘을 좀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다투고 일어나는 전쟁이 밝혀지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인도에 대한 독점 지배권이 승리한 국가로 넘어가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 전투를 가리켜서 무슨 전투? 플라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시 전투는 18세기에 발생된 전투고요. 이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이긴 승자가 인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침입한 세력은 영국과 프랑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국과 그 다음에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서로 인도는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충돌을 했고, 이 전투를 우리는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시 전투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바로 누구였다? 바로 영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플라시 전투는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대한 무역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플라시 전투 이후에 대한 상황을 보자고요. 자, 플라시 전투 이후 이제 한 18세기 말, 이제 19세기 초 정도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사실상 이 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합니다. 실효성을 갖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영국 아이들이 참 나쁜 아이들이야. 왜 나쁜 아이들이냐면, 자, 이 인도라는 하나의 반식민지적 상태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약을 재배시켜요. 마약을. 이게 바로 뭡니까? 아편입니다. 아편. 이거 쉽게 얘기하면 대마초죠. 대마초. 이런 아편들을 강제로 인도인들에게 재배를 강요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인도에게 아편과 뭘 재배를 강요했냐? 아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면화를 재배시키게 합니다. 면화. 기억을 해주세요. 면화. 이렇게 면화 재배를 강요한 뒤에 영국은요, 당시 영국에 대한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다시피 18세기 말경이 되면은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그렇죠?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이 면직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직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대표적인 기계가 발명이 되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방적기랑 방직기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대로 복습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영국산 면직물이 이제 방적기랑 방직기를 통해 생산량이 폭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잉여 생산물을 인도에다가 억지로 갖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들이 인도에 엄청나게 대량으로 유입되게 돼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인도 면직물 산업은 사실상 붕괴가 되고 와해가 됩니다. 쌤, 이 말이 왜 붕괴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설명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요. 반면에 인도 아이들은 산업혁명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물을 생산할지라도 그 속도와 그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됐다는 거죠.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만들지 않습니까? 더 정밀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이제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붕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인도에 대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랑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인도가 지금 이렇게 영국에게 완전하게 정치적 간섭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침탈받고 있단 말이야. 면직물도 붕괴됐지, 면화도 재배 강요하지, 아편까지 생산하라고 하지. 얼마나 인도인들이 열이 받겠어요. 그러면 인도인들도 가만히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인들도 이렇게 영국에 대한 이 불만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쌓여 있던 불만이 한 번에 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포의 항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포의 항쟁이 바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 세포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국 군대에 인도인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군대 안에 인도인들이 영국군에 입대한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국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세포의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포의 항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당연하게 영국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습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뻔한 거고,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이거는 제시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는요, 원래부터 힌두교 신자들은 이 소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네, 소를 굉장히 숭배하고 소를 신처럼 여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당시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의 소문이었는데,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영국군 안에서는 영국군에 쓰이는 이 탄약 주머니의 탄약이 글쎄 소 기름으로 만들어진대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인들은 아무리 영국군이지만 얘네 민족 자체가 인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기름을 쓴다는 사실, 내가 존경하는 소를 지금 소기름으로 쓴다고 탄약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건 인도인에 대한 모독이다 라면서 어떻습니까? 반영 운동에 충실하게 진행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써야 될 게 간단하게 여러분 소기름 정도만 쓸게요. 소기름 사건. 좀 애매하네요. 이 소기름 사건은 이 탄약에 칠해진 이 기름들이 소기름으로 칠해졌다라는 소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뭐 소기름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에도 이슬람인들이 있거든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슬람교인들은 반대로 이 돼지를 또 싫어합니다. 돼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돼지 기름이 탄약에 칠해져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소기름이니까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세포의 항쟁. 한마디로 이제 인도도 영국이 하도 쪼아대니까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꿈틀대는지. 자, 첫 번째, 이 영국에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가 동인도 회사인데 이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세포이들이 최초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포이 항쟁은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갑니다. 나름대로 인도인들에게 이 영국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처음으로 표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이거 독립될 뻔한 거지, 당시 인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북인도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줘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이 영국 정부에서 이 세포의 항쟁을 아주 과격하게 진압을 합니다. 강경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영국군을 동원해서 결국은 영국군의 이 진압을 통해서 세포의 항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내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항쟁이 끝난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 세포의 항쟁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립니다. 결과만 여러분 아셔도 돼요, 사실상. 자, 그럼 세포의 항쟁의 결과는 바로 뭐냐? 영국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영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인도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당시의 국제 여론, 국제 정세상 이 영국 정부가 인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먹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있었던 거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너희들이 반란 일으켰어? 안 되겠다. 우린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말 테야. 라는 하나의 명분이 제공된 거죠.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세포의 항쟁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이 영국이 직접적으로 인도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인도 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인도 제국은 뭐 인도인들을 위한 제국이라기보다는 영국 여왕이 직접 다스리는 형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식민지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잔존해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있었던 전통적인 왕국이었던 이 무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세포의 항쟁 결과까지 알아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사항을 가볼게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로 보시면 인도 국민의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인도인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굉장히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인도인들은 이렇게 영국이 짓밟고 다닌 이 국토, 이 인도에 대한 자부심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독립운동의 중추 세력이 바로 오늘 배울 인도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도국민의회는 좀 특이해요. 어떤 점에서 특이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국민의회는 일단 인도의 민족운동을 했던 단체는 확실합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인도국민의회가 초기에는요, 완전하게 영국을 반대한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인도국민회는 처음에는 영국의 인도 지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한다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영국의 지배를 인정한 끝에 이제 뭐 자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타협안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쌤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인도 국민의회는 초기 때는 바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다? 네, 굉장히 타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마다 인도 국민의회의 초기의 행태를 뭐 쉽게 얘기하면 친형적 성향도 있었다라고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성향에 불과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항상 변하기 마련이에요. 인도 국민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하게 반영 투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반영 운동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벵골 분할령이 되겠습니다. 벵골 분할령. 자, 벵골 분할령이 뭐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도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좀 허접하다. 자, 여기가 인도인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자, 여기 뭐 인더스강이 있고 여기 뭐 겐지스강이 있겠죠. 자, 이 벵골이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이쯤에 있어요. 여기 있는 지역이요. 여기 있는 지역이 벵골이라는 지역인데, 이 벵골을 영국 정부가 딱 분할을 시켜 놓은 거야. 어떻게 분할을 시켰냐? 자,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을 완전히 분할시킨 거예요. 이게 벵골 분할령이에요.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요. 이 벵골 지방에는
대표적으로 서쪽에는 힌두교 신자가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자, 써볼게요. 여기에는 굉장히 힌두교 신자가 많이 살았고요. 반대로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지역은 이슬람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벵골 지역은 안 그래도 이 종교적인 어떠한 갈등들이 심했는데요. 이 영국 정부는 이런 종교 갈등을 표면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예 분할을 해버립니다. 너네 싸우지 마라. 아예 내가 나눠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얼핏 보면은 영국 정부가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인도 국민에는 이 사실을 보고 완전히 이 영국 정부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벵골 분할령의 진짜 의미는 인도인들의 탄압, 인도인들의 단결을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렇게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이 인도인들의 화합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영국인들의 심보가 인도 국민의회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벵골 분할령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어떻게 틀어져? 반영 운동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자, 인도 국민의회는 초기랑 후기로 나뉠 수 있고, 그리고 초기랑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이 벵골 분할령이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반영운동을 투쟁했는데 그 반영운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구호가 있거든요. 슬로건. 그 슬로건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둘게요. 첫 번째, 이 반영운동의 자치운동이 있습니다. 이 자치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품 애용운동이 있는데 국산품 애용운동부터 갈게요. 국산품 애용운동은 한번 써보세요. 스와 대시라고 써보세요. 스와 대시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 운동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스와 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구호를 통해서 반영 투쟁을 지속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치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치하자, 이게 자치에 대한 개념이고, 그다음 국산품의 운동, 이건 바로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영국산 상품을 사지 말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완벽하게 단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인도 국민의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인도 국민의회는 여러분들, 주로 인도 국민의회의 주체 세력들은 만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세력이었을까요? 이때 당시는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일부 세력입니다. 일부 세력으로 가셔야 되고, 그 일부 세력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식인으로 한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인도 국민의회를 만든 그런 주체 세력들은 중하층이 아니라 주로 중산층, 중상류층 이상의 인텔리 중심이었다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뭐 인도 국민의회는 어렵지 않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 1.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전투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했다. 방금 배웠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전투로 인해서 누가 승리했어? 영국이 승리했네. 아, 그럼 이 전투는 바로 뭐야? 플라시 전투가 되겠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음 번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번호는 영국의 지배 방식을 두고 불만이 점차 쌓여가고 이른바 영국 소속이었던 인도인 용병들의 항쟁. 이게 바로 무슨 항쟁? 네, 그렇죠. 세포위 항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역사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국민회는 처음에는 좀 친형적인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무슨 영을 계기로 반영 민족운동을 진행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려 했죠? 벵골 분할령. 그치? 그래서 정답은 벵골 분할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령이 있으니까 령 하나는 지워야겠네. 그치? 좋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